네, 제논 램프 전원 공급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SMPS에서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회로가 좀 다르다. 부품 또한 다르다라는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SMPS 하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봐왔던 SMPS죠. 여기 입력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쭉쭉 해서 트랜스포머에서 거쳐서 이쪽 라인 하얀 띠 그려져 있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1차단, 이쪽에 2차단 그려져 있는 것이 보통은 많이 봐오는 SMPS입니다. 이 SMPS에 발진 회로가 있고 그 다음에 스위칭할 수 있는 FET가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이 모델 같은 경우는 PWMIC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타이머, NE5라든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발진을 해서 2차단에 전압을 생성하는 과정, 이렇게 좌뢰 발식, 좌뢰 발전 방식이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면이 됐든 후면이 됐든 보시면 이 트랜스, 여기도 트랜스 있고 여기는 트랜스가 2개일까요? 잠깐 한번 그냥 보이는 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쉽게 보게 되면 이쪽에 휴즈가 있으니까 저 휴즈 입력일 것이다. 그러면 그 옆에 케이블 터미널식으로 되어 있는 단자 있죠. 터미널 꽂는 식으로 이 자체가 이제 입력이죠. 입력 들어가는 입력이고 그 다음에 출력은 이쪽에 출력인데요. 출력 꽂는 자리 하나 보이시죠? 이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대편에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가 SMP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서 휴즈 거치고 뭐 EMI 필터라든가 거쳐서 여기는 등치가 크니까 큰 것은 메인 트랜스고 이거 같은 경우는 보조 트랜스로 내부에 전원을 끌어쓰기 위한 트랜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쉽게 접근해 보신다면 그럴 수 있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스위칭 회로가 동작되는 것 같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보아하는 것이 쇼트키니까 저 쇼트키에서 직류 만들어서 이쪽에 나와서 출력이 양쪽으로 해서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는 정상적인 패턴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수리를 하면서 뭐 FET 측정하고 또는 다이오드나 콘덴서 측정을 하면서 하는 게 부품 양육 판정이긴 한데요. 이런 SMP 수리할 때 우리가 피드백도 알게 되고 또 2차단에서 돌아오는 귀환회로 포함해서 그런 거를 알고 있음으로써 어떤 맥 지점에 있어서 이런 파형이 나오니까 쉽게 진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SMPS, 그러니까 제논 램프의 전원 공급기, 이와 같은 경우는 제논 램프가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논 램프라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쪽에 이 고압을 가지고 스타트를 해서 제논 램프의 환한 불을 자연세계가 가끔 켜주는 거를 제논 램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 제논 램프의 동작 원리를 알아야지만이 칠 수 있는 모션을 취하지 않을까,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제논 램프를 상상을 하면서 전원 공급기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논 램프를 켜기 위해서는 2차단에 고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고압이 흐르는데 이 고압을 튀겨줄 수 있도록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단 하게 되면은 생각나는 것이 이와 같은 뭐 전해 콘덴서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는 전해 콘덴서라기는 거는 이쪽 한 군데밖에 없고요. 이거 그리고 전해 콘덴서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없죠. 여기서는
자, 그러면 동작 원리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이 이로 들어가면 노이즈 필터를 거쳐서 여기에 직류, 브릿지 다이오드가 있죠. 네, 브릿지 다이오드가 보통은 전액 캡, 전액 콘덴서로 가는데 지금은 이 회로가 이쪽에 되어져 있는 이 캡, 이 콘덴서, 캐패시터 이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여기가 이 트랜스가 아니라 이 코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어떤 동작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코일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뭐 1501이라든지 또는 2576 그런 거 보시면은 그쪽에 펄스 관련돼 가지고 필요한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트랜스가 아니라 코일이거든요. 이 코일이 거쳐서 FET 이쪽 드레인 단으로 가고 그리고 이쪽에 전액 콘덴서에 같이 충전이 되는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액 콘덴서에 충전되어져 있는 직류 보통 한 400V라든지 또는 330V 여기서 나중에 동작될 때 찍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여기에 400V나 450V 콘덴서가 쓰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450V니까 그러면 최대 전압이 400V 정도는 나오겠구나 라고 회로 구성을 그렇게 되어져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도 휴지를 거쳐서 이쪽에 푸시풀 브릿지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넘어오죠. 그 넘어오는 전압을 가지고 다시 그 브릿지 형식을 이번에는 여기가 트랜스거든요. 이쪽에 같이 생겼지만 이 코일이고 이건 트랜스인데 트랜스를 거쳐서 거친다는 건 뭡니까? 이제 발진해서 넘어간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트랜스포머는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쇼트키 다이오드. 근데 여기는 쇼트키 다이오드가 아니라 울트라 패스트 이렇게 울트라 다이오드입니다. 울트라 패스트 다이오드라서 굉장히 고압이고 속도가 검출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런 다이오드를 사용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직류로 바꿔줍니다. 직류로 바꿔주면 여기서 받아서 코일과 그 다음에 이쪽에도 보통 이게 코일 감겨졌다 생각할 때는 EMI 필터로 생각하시면 돼요. EMI 필터가 아니라 코일인데요. 이 코일이 이렇게 층이 쌓여져 있는 경우는 층마다 칸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칸막이라는 경우는 건너뛰는 경우를 약간 차폐시켰다. 왜? 고압은 건너뛰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압 가까이 가면 사람 튕겨나간다. 또 자석이 세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이 차단, 간극 두기 위해서 이렇게 코일을 나눠서 감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얻은 거, 제논 램프를 키기 위한 고압이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시 쭉 부하로 가는데, 부하 종단에 가시게 되면 저 끝에 방전관이라고 했습니다. 방전관. 이 방전관. 그러니까 우리가 번개 같은 거 치게 되면 어딘가 약한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흡수, 소멸되는데 그 전기 양이 소멸되거든요. 여기서는 고압이 이렇게 쏙 좀 모아져 있다가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은 저 방전관이 잡아 당겨서 방전시키고 그렇습니다. 어느 때 부하를 연결하지 않으면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서미스타, 바리스타 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측정이 잘 안 되죠. 바리스타 측정이 잘 안 됩니다. 여기 측정할 수 있는 거를 하나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잠깐 좀 기대해 놓고. 여기가 이제 저 밑에 하얀 거, 저게 방전관인데 저 방전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게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측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와 같은 테스트 장비가 필요하죠. 평상시 많이 사용하는 이런 다기능 멀티 테스트기 가지고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를 일단 고성능에다 맞춰놓고 여기에서 방전관을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띡 소리 났죠. 다시 한번 대봅니다. 이제 안 납니다. 바리스타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극성을 다시 이번에는 바꿔서
여기다가 한번 잘 들으세요. 네, 띡 소리 나죠? 이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방정관 자체가. 이렇게 해서 양보 판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거꾸로 대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일반 사람 손을 대도 여기에 삑삑 좀 소리가 일부 좀 나긴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물을 갖다 놨습니다. 물, 컵이 물 맞거든요. 물 조금 달았어. 휴지에다가 물을 좀 적셔서 여기다 좀 놨어요. 이번엔 한번 측정을 또 해보도록 하죠. 네, 물도 도통이 됩니다. 웬만한 테스트 해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노말 있거든요. 스위치가. 노말로 스위치를 제껴놓고 이번에 다시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죠? 이거를 노말을 하이다 맞춰놓고 다시 측정을 하면 삑삑 소리 납니다. 그죠? 이와 같은 테스트 장비, 지그락할 수 있는 이런 극성이 있어요.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이과 노가 있고요. 배터리 전원은 4.2V 배터리를 사용하고요.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단자도 다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부품 양부 판정하는데 굉장히 좀 편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FET 같은 경우도 게이트 전압이라 해서 게이트 전압이 좀 높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참 양호하게 테스트가 굉장히 편리하더라. 굉장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장비를 하나 더 한 김에 설명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네요. 이쪽에 전원을 이제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고요. 여기 오프를 눌러서 쇼트를 시키게 되면 이제 방전이 되는 건데, 일단 이 상태에서 배터리 전원을 켜가지고 여기는 이제 눈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수리를 하다 보면 부품을 양부 판정하는데 조그마한 가끔 우리가 보통 벼룩이라도 표현하는데 이 벼룩 같은 좀 많은 거 측정하면서 하다 보면 여기저기 다 띠띠띠띠띠띠 소리 나는 경우. 결론적으로 메인 칩이 그런 칩 자체가 고장이 나서 칩을 떼기 전에 주변의 거 전부 다 하나씩 다 떼게 되는데, 그리고 이 과연 이게 쇼트가 났는지 안 났는지 떼서 보니까 쇼트가 안 났어요. 참 답답한 노릇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좀 측정을 좀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어져 있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경우도 측정을 하게 되면 메인 칩 외에 주변에 조그마한 저런 칩 콘덴서라든지 칩 다이오드 얻은 거가 쇼트 났을 텐데 그 쇼트 난 걸 하나하나씩 다 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막상 떼서 보면은 쇼트가 안 났어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고장났거나 최종적으로 주변의 걸 다 떼고 나서 이게 고장났구나 라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를 좀 설명을 드려보자 합니다. 이 계측 장비인데요. 보기에는 이렇게 좀 케이스는 좀 씌우면 되는 거고요.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핀셋이죠, 핀셋. 핀셋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셋을 눌러보니까 현재 레벨메타가 4개. 가운데쯤 돼 있죠. 4개 정도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떼니까 다 들어오는 거고, 이게. 접촉 상태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철보다는 구리가 전도율이 더 좁잖아요. 전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철 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는 이거 철이라는 건 뭡니까? 이쪽에 아까 동선과 같은 경우 휴즈도 그런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구리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구리선은 어떻게 됩니까? 구리선 레벨메타가 하나 들어오네. 하나 레벨메타가 하나 들어요. 이렇게 이 금맥기 되다시피 펴져 있는 여기 니드봉, 그럼 니드봉과 니드봉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혼산으로 하다 보니까 좀 그러긴 하는데, 자, 붙였습니다. 살짝 되니까 어떻습니까? 레벨메타 하나 들어오죠. 아까 구리처럼.
좀 세게 눌러볼게요. 이렇게 잘 안 된다나? 자, 꽉 눌렀습니다. 꽉 누르니까 이거 어떻습니까? 접촉 상태에 따라서도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굉장히 네, 고난도죠. 네. 이걸 가지고 캡톤 장 가지고 조정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션트장이라고 해서 장 0점 몇 원, 0점 몇 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0.00, 0.0 소수점 2개까지도 측정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품이 고장 났는지 일일이 찾아다닐 때 여기도 저기도 영음, 저기도 영음, 이거 다 영음, 다 고장, 다 쇼트, 다 단락. 네, 그렇게 염려 없이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장비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철인데도 이러한 핀셋 같은 경우 이런 방열판 다 다르죠? 불 들어오는 것이. 쇠라겨도 같은 쇠에 전도율이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쇼트 값을 보는 거라서 이런 테스트기를 가지고 이런 거를 하듯이 끄고 유용한 장비 가지고 유용한 계측기 가지고 쉽게 진도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거 마무리 짓도록 하죠. 시간에는 간단하게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 수리를 하고 나서 특히 이와 같은 2차단 고압부 같은 경우는 1차단과 달리 번개가 번쩍번쩍 튀듯이 이거 켜놓게 되고 부하를 안 달게 되면 스피커 같은 경우 앰프 같은 데서 여기 쇼트 시킬 때마다 뽁뽁 합선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하고 나서는 세척을 잘 하고요. 세척을 하고 이와 같이 보통 패턴 다 하고 나서 절연용 코팅제가 있거든요. 절연용 코팅제 이런 경우를 저기다 뿌려주시거나 뭐 정 없다, 구하기가 그렇다 그러면은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낙하라도 뿌려서 절연이 잘 될 수 있도록 전도체가 옆에 새 나가지 않도록 그것까지 하셔야만이 재발 방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설명이 좀 어수선하게 3,000보로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 자기한 그 SMPS, 네, 이렇게 단순히 봐왔던 것과 달리, 네, 개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정관 동작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정관, 저쪽에 아까 동계 칠 때처럼 보여드리면 반짝. 네, 충전이 되면 저기서 방전시킨다는 거, 그 방정관인데요. 자, 전기를 넣어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기 렌즈에는 지금 현재 DC로 맞춰놨죠. 키면은 저기 방정관에서 방전시킬 때, 그러니까 쇼트 시키는 것이 하고요. 드러는 이 극이 얼마나 센지가 네, 저쪽에 뭐 사드를 실감케 하는 네, 그런 정도의 파형이 나오다시피 세기가 나오다시피 네, 스피커 동작에서 딸깍 소리가 날 때도 있더라고요. 한번 켜보겠습니다. 보시죠. 전압이 몇 볼트 올라가는지도 보시고.
네, 끄겠습니다. 네, 이와 같이 네, 보시다시피 전압이 올라갔다가 저기서 방정관에서 네, 자체적으로 소멸을 시키고 전압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동작 상태. 네, 그러니까 점검도, 네, 수리도 이런 거를 정도를 윤곽을 좀 잡고 알아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수리를 했는지 테스트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전자 관련 좀 더 심화된 과정이나 또는 네트워크로 구성된 인프라를 좀 활용하고자 하신다 하시면은 네이버 카페 IT전자 서비스, 네이버 카페 IT전자 서비스라고 있는데요. 주소는 이와 같이 카페 주소에다가 뒤에 SMPS 114 이것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T전자 서비스 영어로 IT 전자 서비스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일전에 모니터 수리 속성만 카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검색을 하셔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8년 5월 봄 정기 모임을 준비 중에 있으니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네이버 카페 IT전자 서비스 모니터 수리 속성반 카페 오셔서 서로가 코드에 맞는 좋은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보시고, 카페 활동하시면서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